논리적 이해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난이도를 따지자면 중 정도에 해당하죠. 근데 실제로 2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어떤 이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 논리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 논리적 이해 이 5문항, 이 여기에서 보통 2개 또는 3개 정도를 틀려버리면 2등급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1등급에 오르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논리적 추론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논리적 이해에 관련된 단락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흐름 불일치에 대해서는 통일성에 관련된 이야기고 순서 배열은 바로 일관성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연결은 바로 응집성, 코헤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논리적 단락 구성 요소에 관련된 전이하는 요소까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요약은 추론적 이해이긴 하지만 이 39번을 풀고 40번 문제를 풀면은 시간상의 확보도 있고 해서 바로 연달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번의 통일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5번의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번호가 1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가 주제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문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인 화제와 핵심어를 먼저 찾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와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바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특징화시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철학과 과학을 특징화시켜 나가는 것. 따라서 과학과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글의 화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초기죠. 현대 유럽에 있어서의 과학과 철학을 특징화시키고 또 이전에 있었던 전통, 그 전통과 원래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단절을 표시해 주는 것. 그것은 해서 여기에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요 내용이 다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대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이 철학이나 과학, 그것이 이전 전통하고 좀 단절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어떤 관심이냐면 여기 있는 이론이죠.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evidence가 증거입니다. 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짜 맞추다라는 뜻인데, 자, 이론을 증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관심. 이게 바로 과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뜻이겠죠. 뭐보다는 자, 여기서 권위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레디션은 전통이죠. 자, 권위나 전통보다는 증거에 이론을 맞추려고 하는 관심. 자, 그러면 이 주제문은 바로 철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거를 이렇게 이론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이 부분이 핵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네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바로 이 두 가지의 요소와 벗어나는 것을 찾는 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프란시스코 베이컨, 레네 데카르트와 그리고 다른 어떤 철학가들,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formulate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게 공식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설명을 공식화하는 과정인데 바로 첫 번째가 하늘에 대한 설명, 두 번째가 여기 옵에 다 걸리겠죠. 여기에 옵도 있으니까 자연, 그 자연의 세상, 그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여기 또 걸리겠죠. 자, C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사회와 자연의 어떤 본질, 본능,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공식화하려고 했다. 자, 여기 증거를 통해서 이론을 맞춘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not by라고 했기 때문에 not A but B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 선언입니다. 선언. 바로 초기에 있는 이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선언, 거기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전의 사상가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하늘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사회를 설명하는 것에 공식화했다. 즉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통과가 되겠죠. 그 다음 nor 또한 아닙니다. 종교적인 원리나 또는 여기 있는 교회의 dogma라고 해서 교리가 됩니다. 종교적 교회의 교리조차도 그들의 가이딩, 지침하는 빛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종교적인 원리나 원칙이 안 된다는 것은 앞에 이전에 있는 사상가에 대한 선언하고 호소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역시 같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오히려 그들은 바로 리더죠. 이끔을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에 대한 이끔이냐면 reason이라고 해서 이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뒤에 and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과 경험으로부터의 리드를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경험과 이성은 증거를 얘기하겠죠. 가운데 내용을 보면 몇몇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자연의 빛이다라고 불렀던 것, 그게 바로 이성이 되겠죠.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어떤 이끔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아주 맹렬한 토론이 있었죠. 그것도 이성과 경험에 관한 바로 superiority, 우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앞의 내용을 받아가는 역할은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계속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아주 진지한 사상가들이 궁극적으로는 자, 여기서 abandon하면 포기하다라는 말이겠죠. 경험을 포기하게 됐다. 어디에서? 발전입니다. 바로 현대 과학과 철학에 대한 발전의 경험을 포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여기 보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이렇게 빼고 나면 자, 이제 5번하고 2번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죠. 자, deduction 하면 연역입니다. 연역의 논리에 따라서 나아가든지 또는 됐죠. 자, 여기가 A가 됩니다. 또는 무엇에 대한 거냐? 바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입니다. 경험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하든지 현대의 과학적 방법, 그들이 만들어냈던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지금 보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에 이론을 테스트합니다. 증검을 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바로 이성과 플러스 여기 있는 이용 가능한 에비던스, 증거가 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성과 그 다음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측면, 이 측면에 따라서 이론을 테스트한다. 여기 보면 이론을 맞춘다. 요 이야기가 여기하고 관계가 있죠. 4번을 빼고 나면 3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리드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론에 대한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이성과 경험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같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성에 관련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제는 지금처럼 연관된 내용이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화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핵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4번을 빼고 나면 반드시
3번하고 5번이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성에 관련된 3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순서 배열에 관련된 36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의 글의 순서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단락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바로 일관성에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들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충분히 이론적 공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글의 순서를 이룰 때 가장 기본적 개념이 뭐냐면 바로 지금처럼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주제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문에서 화제와 이렇게 핵심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받아가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나와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뒤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넘기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전이하는 내용이 오고 뒤쪽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키워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여기에 몇몇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해서 자, 요렇게 묶어놨습니다. 이 도시들이 가지는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고 that,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반드시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 특징입니다. 비록 자, 여기서 population 하면 인구의 숫자가 decrease, 감소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지녀야 될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해서 의문문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답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바로 새로운 도시가 그 도시의 모델 형태가 제한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ase on 하면 기반을 이루는 거죠. 그 개념의 기반을 이루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화제와 핵심어가 나옵니다. 바로 생산성이겠죠. 이 생산성과 다양성입니다. 생산성과 다양성, 즉 도시가 가져야 될 특징. 자, 그럼 여기가 화제가 됩니다. 도시의 특징으로서 생산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생산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받아가는데 갑자기 바로 금광 또는 석탄을 캐는 이 석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죠. 같은 단어를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생산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즉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생산성과 다양성에 대한 보장은 바로 원동력이 됩니다. driving force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sustainability, 안정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떠한 장소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거기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구가 점차적으로 축적이 되어 갑니다. 축적이 되어서 도시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산업에서의 어떠한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의존을 할 때, 자, 여기입니다. 하나에 대한 산업에 의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약한 형태가 되겠죠. 바로 사회적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가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취약성. 자, 여기에 금광이라고 해서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금광을 캐는 도시와 석탄을 캐는 이 석광에 대한 이 도시가 만약에 여기서 rise 하면 형성이 되었다가 fallen 하면 쇠퇴를 하게 되겠죠. 자, 형성해서 쇠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취약성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게 바로 도시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양한 산업의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모여들어서 만든 도시, 이 도시가 안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secure. 어디에 대해서 안정적이냐면 바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이것이 어디에 또한 적용이 되냐면 자연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는 생물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또한 essential, 필수적이다. 즉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생물에 대한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받는 게 똑같은 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도시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세계, 즉 자연 세계에 대한 적용되는 부분이 도시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 구조와 이 구조가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여기서 어떤 사회냐면 사람들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수입의 수준이 이렇게 비슷한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산업, 이 산업이 코exist는 공존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depending을 하면 의존하면서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공존을 해가는 그러한 사회. 이 사회에서 도시가 계속해서 바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커밍 하면 극복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를 극복하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환경적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도시의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도시가 가지는 특징은 결국 생산성과 다양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생산성과 다양성을 같은 내용을 봤고요. 마지막에 하나의 산업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결국 사회 변화에 대한 취약하다. 이 취약하다는 것에 대한 예를 금관과 석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것이 분명히 나타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연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연령대가 살아야만이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은 역시 B가 먼저 오겠죠. 그리고 A, 그리고 나서 마지막 C가 오는 순서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36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37번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7번의 순서별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37번에 나오는 이 제시문을 먼저 보면요. 여기서 both A and B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A로 하고 뒤에를 B로 하겠습니다. 고대 농부들과 수렵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절적인 food shortage란 말은 식량 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아이와 어른은 똑같이, 그죠? 똑같이 go to bed, 잠을 자러 가는데 배고픈 상태로 가죠. 어떤 날에는 똑같이 배고픈 상태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fat, 지방도 상실되고 muscle, 근육도 상실이 되더라 라고 해서 여기를 주제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로 받아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태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A는 패스하고 그 다음 B로 갔을 때 이것은 왜냐 하면은 해서 이 내용을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C로 가면 하지만, 여기서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긴 기간의 시간, 여기서 이 period라고 하는 표현하고 여기 있는 이 period가 연결이 되면서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로 농경사회죠. 지금 여기 제가 농경은 A라고 했습니다. 이 농경사회가 훨씬 더 쉽게 고통을 받더라. 심각하고
지금 존재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아 현상에 누구보다 바로 수렵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수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렵이 훨씬 덜 생산성을 갖고 있고 또 훨씬 더 낮은 에너지의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죠? 있지만, 뭐보다? 바로 이 농업을 하는 것, 요거보다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less입니다. 덜 어떤 위험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지금 이 B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B가 바로 이 수렵인들이죠. 수렵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의 한계에서 훨씬 더 살고 있고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부과되는 자연의 한계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며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인들이 전형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두 가지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곡물에 그 곡물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심지어 이런 수확이 가장 힘든 환경에 있어서의 이 수렵인들은 의존을 했습니다. 바로 수십 가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식량원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식사를 adjust란 말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일치해서 조정하냐면 이런 생태계가 가지는 이러한 다이나믹, 아주 역동적인 어떤 이 반응에 변화하는 그 환경에 있어서 그 역동적 반응에 맞추어서 align with는 일치시켜서 그들의 식사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태계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생태계를 A가 받아서 전형적으로 이런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자, 이 날씨죠. 1년에 있어서의 이 날씨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날 수 있습니다. 한 형태의 식물 종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종에는 일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종류에는 기온이 안 맞지 몰라도 다른 종에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 사회에 있어서 수확량이 떨어지죠. 자, 수확량이 떨어지는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때문이냐면 지속된 가뭄입니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 농업 사회에 있어서는 곧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바로 농경사회와 수렵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농경사회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C에서 바로 이 기간 동안 왜 이렇게 받는지 그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가 B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결국 생태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일치를 위해서 수렵인들은 적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A에서는 이 생태계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역시 수렵인들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농업에 관련된 사회는 기후에 따라서 수확량이 떨어지면 재앙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자, 이런 형태의 순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순서 배열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8번에 해당하는 문장 연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어느 위치에 연결을 해야 될지 문장의 연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1번에 앞에 있는 이 문장, 자, 이 문장을 우리는 보통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일단 주제문으로 설정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이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또는 구체적인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연결어 at the same time이라고 해서 동시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동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lack of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이 부족한 것이 증명된 것이 뭐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 질서적 order, 질서를 안정화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우리가 주제문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자,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무지뿐만 아니라 지식,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산적인 부분과 구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관계, 자, 이 관계에 있어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 여기가 핵심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자리에 있는 이 주어들이 바로 화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without 또 부정이죠. 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식, 그 지식과 더불어서 실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권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이 사망률에 대한 표를 얘기합니다. 또 세금에 대한 어떤 자료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 자, 여기에 더 다음에 like를 쓰게 되면 형용사가 되어서 비슷한 것들,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running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다는 뜻입니다. 효과적인 이 공공에 관련된 행정이죠. 공공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자들이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거죠. information.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지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서 바로 이 지식의 이야기가 정보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겠죠. 20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서양 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자, 자신들을 바로 이러한 지식의 사회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지식의 사회에서는 이 지식이 또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어떠한 조직과 생산성, 이 생산성에 있어서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역시 다시 이렇게 정보에서 지식으로 20세기로 넘어왔을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가 뭐냐면 뒤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것은 만들어내는 거죠. 정당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초기 현대의 어떤 기간 동안에 정당성을 만들 때 비밀이 중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식하고 비밀하고의 관계가 흐름이 안 맞죠. 지식이란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데 비밀은 알려주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여기죠. 지식이 없는 것, 즉 무지를 얘기하는 예가 바로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뒤에는 이러한 개인들이 믿었을 때죠.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배가 될 때는 바로 이러한 어떤 신들의 그러한 어떤 힘, 전성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만들어진다라고 개인들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숨기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한 어떤 환경을 이렇게 숨김으로써 지배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바로 이러한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아우라죠. 이 분위기가 그들을 바로 분리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하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지배자인데,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 비밀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숨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하게 만드느냐, 뭐처럼 보이느냐, 바로 알 수 없는 신의 존재, 그 신의 존재처럼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적인 관계죠. 지식과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의 이 동시대적인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잘 노출되고 접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환되는 사이입니다. 이 전환되는 사이에서는 바로 disrupt and stabilize, 사회와 정치적인 질서를 혼란시키게 하고 또는 안정화시켜 나가는 걸 추구하는 게 바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은 결국 무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는 지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 무지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주제문의 마지막 내용도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부분까지는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 여기는 무지에 관련된 이야기인 만큼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8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3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9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1번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글의 주제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문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글의 화제는 광석에 대한 어떤 매장량을 나타내주는 광상을 얘기하는데, 이 광상이 나타내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이 역시 추상적 개념인지 구체적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행스러운 우연의 어떠한 일치, 그죠? 이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원소들과 이러한 머티리얼 하면 이 원자재를 얘기하겠죠. 원소와 이 물질들이, 즉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많은 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것들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적은 자연에 대한 어떤 농축이죠. 농집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도우즈를 사용을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머티리얼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작은 어떤 양, 그 작은 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나 그러한 물질보다는 오히려 많이 쓰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자연에 대한 농축이 오히려 더 적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뭔지를 그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지구의 지각이죠. 지구의 지각이 포함하고 있는 평균 약 55 ppm이라고 해서 이 parts per million은 100만 분의 1을 얘기합니다. 이 구리, 자, 구리가 55 ppm 정도가 필요한데, 반면에 대조할 때 쓰죠. 구리에 대한 원석에 대한 이 광상은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약 5000 ppm 정도에 해당하는 게 구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채굴하기 전에는 이미 5000 ppm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질학적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농축을 시켜야 되겠죠. 평균 구리의 어떠한 양들을, 이 지각에 의한 구리 양을 농축을 시키는데 얼마 정도냐면 한 100배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0배를 하게 되면 구리에 대한 광석의 어떤 매장을 만들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런 산업적인 어떠한 과정을, 이 산업적 과정을 사용해서 이제는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구리에 대한 어떤 광석을 순수한 구리 금속으로, 즉 돌을 금속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산업적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가 증가가 되냐면 약
한 2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정가분이 역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보면 따라서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그 뒤에 힌트가 나오죠. 훨씬 더 많은 광물에 대한 원자재의 어떠한 부분들을 더 크고 많은 부분을 가지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크게 많이 쓴다라는 요 이야기의 흐름을 바로 이 4번의 자리에 들어가서 둘이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어떤 양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 광물질의 원자재들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어떤 매장량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비용이 굉장히 높이 존재하는 한 관계죠. 일과의 관계. 자,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자, 여기 또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은 자연이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는 일이겠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자연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이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통제를 합니다. 바로 최하에 있는 하한선을 통제하겠죠. 바로 자연의 이러한 이 농축될 수 있는 최하의 어떤 하한선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용을 하고, 즉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한계를 우리의 지구 광물에 대한 자원, 이 자원에 대한 실질적 한계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같은 개념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우리가 사용을 굉장히 많은 양으로 한다라는 이 내용을 이 4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광물에 대한 생산성적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뒤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40번의 요약 문제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40번은 이 요약문 자체가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에 중복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됩니다. 일단 escalate가 중복이 되니까 이게 상승하다는 내용이 A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또 normalize는 정상화시키는 걸 얘기하죠. 즉 A가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히 먼저 한번 읽어보면 여기가 바로 이 부사절이 먼저 나왔죠. 주절이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진 얼굴을 만지는 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얼굴 만지는 행위가 아무런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연구에서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실험하는 사람들의 스스로 만지는 비율, 자, 이 비율이 바로 증가했느냐 아니면 정상화했느냐,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in accordance with는 일치하는 거죠. 부합하는 겁니다. 노출되는 것과 부합해서, 즉 불쾌한 소리와 부합해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도움을 줬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쾌한 소리라고 하는 부분과 그들의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문에서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0분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밑에 나오는 이 요약문의 주제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얼굴을 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부분이 본문에 분명히 제시가 됩니다. 이 제시가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 연구 대상들이 스스로 만지는 비율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 비율을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르틴 그룬달이라는 사람은요, 월드라는 사람이 자, 촉각에 대한 연구 실험에 대한 리더였죠. 라이프치히에 있는 대학의 그 연구실에서의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이 뭐 하지 않느냐면 거의 attention 하면 관심을 페이한다. 즉 관심을 두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는 이 촉각에 대해서는 이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서는 그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을 연구했냐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자, 얼굴을 만진다는 얘기를 여기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방법을 연구했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당신도 지금 아마 당장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글을 읽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이러한 움직임이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인식하고 있지도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전혀 아무런 어떠한 목적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의미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부정의 부정을 없애서 역시 이것은 어느 정도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런 월드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것처럼 그는 어떤 걸 측정했냐면 바로 두뇌의 활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대상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그들이 기억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 자, 어떤 내용을 기억하느냐면 촉각에 대한 자극에 1년에 촉각에 대한 자극을 한 5분 동안 기억하려고 노력할 동안에 바로 두뇌 활동을 측정을 해 보니까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불쾌한 소음 소리가 나오죠. 여기 보면 불쾌한 소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연구 대상들이 갑자기 증가시켰다. 바로 비율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증가시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A에 와야 되겠죠. 즉, 거기에 그들이 코를 만질 때, 자, 코를 만지는 그 비율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이 그네들의 두뇌에 있어서의 리듬을 혼란스럽게 했고 위협을 가해서 방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실험 대상들의 그 집중에 대한 방해를 했고 스스로 만지려고 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B가 되는데 그들의 concentration 하면 집중력을 여기 back on track이라는 말은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거죠. 즉, 집중력을 강화시키도록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스스로 만지는 행위는 결국 그들의 마음을 ground라고 하는 것이 원래 땅이죠, 그죠? 즉, 기초를 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겠죠. 스스로의 어떤 이 만짐이 그들의 마음을, 자, 여기 보면 접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도움을 준 거는 그들의 마음을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ground에 해당하는 이야기, 어떤 집중력을 다시 강화시켰다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B에 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touching our own face라고 해서 결국 우리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이 글의 화제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것이 결국 특별한 어떠한 목적이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 보여준 바로 이 실험 대상들이 스스로 만지는 행위의 비율이, 자,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는데 답은 1번이죠. escalate는 상승이죠. 아까 전에 increase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escalate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in accordance with는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에 부합하냐면 바로 이 노출이 되는데 부합을 합니다. 불쾌하다라는 얘기죠. 불쾌한 소음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부합해서 비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러한 행위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자, 어떻게 될까요? 역시 집중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concentration이라는 표현하고 focus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약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종합적 이해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장문과 중문을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